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밀리면 산다. 그러면 다음날 반등하지 않을까?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좀 베팅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내지 못했던 수익을 좀 빠르게 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오산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현대차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까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4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현대차가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고 거래량도 많이 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의 이제 관심인데요. 거래량이 늘어나야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에서 주가가 그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무리 펀드멘탈이 좋던 인기가 있던 시장에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 관심이 높았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로봇 밸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지만 미래에 대한 로봇 밸류를 쳐주고 주가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자동차 밸류로만 평가해 주면서 주가가 밀릴 것이냐가 저는 초미의 관심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쉽게 내리고 있지는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현재 실적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저는 굉장히 귀치가 주목되고 그 관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일단 적극적인 것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보유자는 비중 축소와 분할 매수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도 사야 되는 이유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밸류 논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뭐 주가 흘러내린 이유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추세가 조금 찌끔찌끔쯤 밀리는 것도 추세라면 추세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하락 추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하자라니 이익 전망치가 또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로봇 시대가 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028년에 상장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2028년까지는 시간이 좀 있죠.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자원인데 과연 지금 여기서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라는 것은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 뭐 2년 동안에 다양한 변수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변수만 생기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서버렉 기대감으로 급등한 LG전자,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와 좀 다른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같이 이제 취급을 받다가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주로서 증권가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 유튜브인 최영주 TV에서도 읽어드렸던 부분들인데요. LG전자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젠스랑 이벤트가 없었던 게 더 나았었던 것 같아요. 젠스랑 이벤트가 없었던 상황이다라면 우리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었을 텐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온 것은 정당성이 이제 부여된 부분들이고 20만 원에서 45만 원 갔던 것은 이제 젠스랑 이벤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LG전자는 조금 플러스를 좀 내고 있고 이 변동성 장세에서 현대차는 못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뭐 우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우리가 이제 뭐 냉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로봇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도 빨라지고 로보티지에 대한 투자도 더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전자 고점 보유자는 이번 반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뭐 완전 고점이다라고 하면 반등시마다 조금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30만 원 이상이다라고 보면 그 구간에서 오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반등시마다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고 만약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더 담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현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얼마까지 한 25, 6만 원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30만 원 이상 간다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아직은 지금 구간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담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2천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뭐 각각 1,000만 원이 됐던 한 2천만 원 정도는 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저는 최근에는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을 500만 원 정도를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방사안을 담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3,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좀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 상태에서 어떠한 것든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난 거 보고 실적 발표 이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알 수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내가 수익률을 좀 짧게 잡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15% 정도의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 발표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입니까? 조급한 마음하고 비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밀리면 산다. 그러면 다음날 반등하지 않을까?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좀 베팅의 영역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내지 못했던 수익을 좀 빠르게 내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익을 못 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한테 수익으로 다가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내가 보일 때만 매매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 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보일 때만 매매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쉬는 그러한 전략들을 구사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 한바탕 튀겨보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좀 통했던 시장이다라고 보면 하반기 때는 그렇지만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뭐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기업 실적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기업이 이익이 나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프리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늘어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쏟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여하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바라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무조건 이제 상반기 때는 삼전익수 중심이었다라면 하반기 때는 기업의 이익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검색을 좀 하시다라든지 AI를 이용한다라든지 하면 최근에는 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설명드리면서 실적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